무단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선택지 읽기 연습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래 제시문이 있으면, 국어에서 제시문 이걸 두 갈식으로 읽고, 첫 단락 정도만 읽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여기, 결론 부분에 가면 여기 접속사 같은 거 체크를 하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전체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흐름만 되게 잡은 다음에, 그럼 이게 한 5초나 10초? 5초 정도, 5초나 10초 안에, 한 7초 정도 안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읽기로. 빠르게 읽으면. 그 다음에는 보통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 4문제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있는 선택지를 읽어.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선택지를 읽으라고 했더니, 읽고 끝내요. 그게 아니라, 이 선택지를 읽으면서, 이 선택지 1, 2, 3, 4, 1, 2, 3, 4, 5에 있는 단어들을 뭐 2개를 고르던 하나를 고르던 상황에 따라 이렇게 2개를 고르던,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읽어도 요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2개씩 다 고르던 아니면 하나를 고르던, 고르다 보면 하나만 골라도 되겠다 아니면 2개만 고르라도 되겠다, 이 2개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다, 앞에 게 문제가 된다 뒤에 게 문제가 된다, 이런 감이 오거든요. 이렇게 골라놓은 다음에 사실은 요거 자체를 다 비교를 하고 5개를 다 비교를 한 다음에 이거는 1, 2번보다는 3번이나 3번부터 이걸 첫 번째로 확인하고 이걸 두 번째로 확인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3, 4, 5번으로 확인해야겠다, 이런 순서까지도 잡아놓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또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읽는데 이 단어를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순간 암기를 해서 이 제시문을 읽을 때 이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읽으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확인하면 이거 답 아니네. 쭉 읽어가다 봤는데 요거였구나. 이거 답 아니네.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학생이 이걸 읽어가면서 선택지를 먼저 읽고 제시문을 읽어, 이런 말이 이제 인터넷에 뜨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제 순진하게 이걸 읽기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읽고 골라놔야 된다는 거죠. 골라놓는다는 것은 2가지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판단은 이 문장의 핵심 의미가 뭐고, 이 문장에서 국어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답을 고르는데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인가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문장만 봐서는 이 제시문을 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주어진 문장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 5를 그걸 다 골라놓으면 다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제시문을 읽다가도 다시 보면 요거가 다 골라놨기 때문에 판단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된다고 치면 첫 번째 있는 제시문을 다 읽어요. 읽고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걸 또 천천히 다 보게 하거든요. 보면서 한 줄을 보면서 읽게 되고, 한 줄을 보면서 읽게 되고, 한 줄을 보면서 또 읽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건 5문제를 푸는 문제와 같은 것이고, 또 이거를 읽고 보고 이렇게 되는 동안에 여기에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구조가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파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죠. 그런데 이제 국어 문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난이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것들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앞에부터 쭉 읽고 문제만 쭉 읽어도 이거 갖다가 금방 골라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부터 읽어도. 아주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방식은 이 쉬운 것도 상관이 없고 아주 어려운 것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한 줄 한 줄.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죠. 요거. 이 부분에 있는 거.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계속 요거는 이렇게 제시문부터 요 1번 방법으로 A 방법으로 읽나
이렇게 비방법으로 있나? 요 파트, 여기 기억 파트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니은 파트는 A 방법으로 읽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씩 비교해서. 인정해요, 저도. 그런데 이 방법은, 이건 B의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 뭘 읽는지 알고 확정되고 가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면 이것도 이 기억에 또 B로 읽어도 상관이 없으면 BB 방법으로 읽다가 마지막 남은 3문제에서 5문제만 A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본인의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걸 풀었어요. 본인이 풀었는데 이걸 다시 보려면 이걸 다시 골라야 돼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근거로 해서 이게 찾아가려고 했는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이것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말고 최근에 푼 게 이거잖아요. 준 게. 이거는 그래도 골랐어요. 여기는. 이거는 다시 봐도 이 단어들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5문제로 풀었네요. 하나씩 보면서. 여기 보고 또 보고 읽고 읽으면서 또 찾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번은 골랐네요. 잘. 근데 실제적으로 요거를 고르면서 자 읽어보시면 개념 그죠? 이해죠? 개념만 하면 돼요. 자꾸 잘 뽑은 거예요. 근데 뭐 중심화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 제시, 청중의 이해 그럼 개념을 제시하니까 청중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체크법상으로 잘못된 거는 아닌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 맞는 것 찾아라, 모두 골라라. 이것 때문에 1등급 차이 나중에 나면 최저 등급 맞추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아닌 것 조심해, 둥글둥글. 가장 맞는 거 찾아. 그럼 가장 맞는 거. 모두 골라라. 그러면 꼭지점 여러 개니까 모두 다 찾아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치거든요. 그래서 아닌 거 골라라다가 쳐야 돼. 이게 첫 번째 체크법이에요. 나는 불러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 차이로 아닌 건데 맞은 거 골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억울한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아닌 것 골라라. 여기다 치는 거예요. 여기다. 아는 애다 세모 크게. 아는 것. 네. 아는 것. 아는 세모 치고 아는 동그라미는 맞은 별표는 모두. 가장 맞은 뭐예요? 답일 듯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2개라고. 그래서 가장 맞은 동그라미 2개 쳐요, 저는. 어쨌든 이거 치셔야 되고. 요것도 개념 잘 골랐고, 그 다음 2번째, 비언어 잘 골랐죠. 당연히 주의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선택지 구조가 그래요. 여기에 하나의 핵심어가 있고, 여기 핵심어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근데 배경지식을 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럼 요거만 기억해도 되죠. 비언어. 근데 여기다 청중 집중. 근데 비언어만 떠올려도 비언어 있나? 슉 보면 되죠.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잘 골랐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 매체를 이용했다. 이거는 뭐라고요? 발법, 순서. 이거는 뭐라고요? 요거 뭐 해야 되죠? 질문. 좀 5개 뭐라고 했죠? 질문, 비언어, 개념, 순서, 매체. 이걸 자꾸 기억을 하기도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노력을 하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이걸 읽는데 읽다가 한 번쯤 기억하려고 순간적으로 노력을 하면 읽다가 이게 뭐지? 봤는데 그럼 여기 밑에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공방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전체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핵심 5개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자체를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고. 네 실력으로 94점 지금 나와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러면 좋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라니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94점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걸 접근하고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5개씩. 여기다 고르라고. 고르고. 이거 골랐어. 이건 안 골랐어.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 왜?
이걸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씩 맞춰가야 되잖아. 그럼 끊어야 되잖아. 그럼 체크법상으로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발전된 거야. 어? 자, 그런데 네가 낯설은 방법, 이걸 해봤더니 낯설어서 오래 걸렸어요. 그런 건 뭐냐면 이걸 골라놓고 봐봐. 이것도 더 또렷하게 골라야 돼. 자, 이것도 단어를 더 또렷하게 골라서면 이거 찜찜하지 않잖아, 지금, 그지? 그만 동그라미 딱 쳤으면 그거만 보면 돼.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또렷하게 고른 다음에 다음번에 내가 정답을 고른 게 거기다 써놔. 틀리더라도 골라야지. 그 고른 거를 틀린 메커니즘을 맞는 걸 고르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거 생각해서 이렇게 봐봐. 이걸 쭉 보고 풀었어. 근데 틀렸대. 그랬더니 잘못 생각했어요. 뭐? 그러면 아니 그냥 이해를 못했어요. 너 어떻게 가르치지? 개선이 안 되잖아. 그지? 골라야 돼. 수학처럼. 진짜 내가 장난하건데 국어는 이게 이렇게 전체 개념과 이 전체 개념, 이 문장과 이 문장, 이 단어와 단어가 1대1 되면 안 되면 소송 걸려.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이게 답이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누가 봐도 중학생이 봐도 답이잖아요. 이렇게 1대1 대응되는 걸 빨리 찾기 게임일 뿐이야 진짜로. 그럼 네 수준에서는 더 공부를 하면 당연히 94점에서 100점 사이를 맞겠지. 에? 나도 그건 인정해. 배경지식이 비문학 모르면 어렵게 푸는 건 나도 인정해. 다만 뭔가 교정을 해주려면 또렷하게 골라서 저는 이렇게 내가 판단하겠어요. 그러면 그거 고쳐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애들이 고치기가 이거 다 뭐 이거야? 몰라요. 그냥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이유. 그냥요.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주죠 애들은? 못 고쳐줘 진짜. 그러니까 국어도 골라야 돼. 네가 명확하게 이거 봐서 이걸 이해하고 맞힌다 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에는 핵심어랑 여기에는 어떤 거랑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답이에요. 그거를 빨리 못 찾았어요. 너 왜 못 찾았니? 그러면 주제를 중심으로 보지 못해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응? 아니면 이 구조를 파악을 못해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서술어 관계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문장을 정확하게 하나로 판단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도 있고,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해주면 내 자기가 뭘 못하는 줄 알면 자꾸 그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끌고 가고 그러면 맞히거든. 여기서 뭐 고른 거지? 여기서 고른 게 뭐예요? 2번에 1번에서 1번에서? 응, 선택돼요. 고려. 자, 고려만 하면 돼? 뭘 고려하는 거야? 트리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리거 고려고, 그럼 다 트리거야? 그러면 두 개를 골랐어야 되네. 트리거 고를 때. 근데 고려한다는 걸 생각하는 거네. 그죠? 그럼 트리거만 하면 되네? 그럼 이거는? 행동유발. 그럼 행동유발을 한 단어로 하면? 합쳐봐. 유발 고르려, 행동 고르려. 상관없어. 어떤 애가 그러더라? 지금 둘 중에 뭘 골라요? 둘 다 중요한데.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데 유발 골랐어. 그럼 행동 기억났나? 어떤 단어를 고르잖아. 그럼 어떤 거랑 비교해서 고르잖아. 자, 벌레 먹은 빨간 사과. 그러면 사과를 골라도 되고, 빨간을 골라도 되고, 빨간 게 뭐야? 벌레야? 아니잖아. 그러면 그 사과가 빨간 게 어떻게 됐어? 벌레 먹었었지. 그럼 이미지로 합쳐서 기억되는 건데, 사과 그러면 돼. 빨간 해도 되고, 벌레 먹은 해도 되고. 어떤 걸 해도 순간 기억을 위해 실마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지. 그지? 그럼 시험을 보다가 나는 빨간인 줄 알았더니 벌레 먹은 글이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사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조절만 하면 돼. 한 번 골랐다고 맹목적으로 그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선택은 과감하게, 선택제 단어는 과감하게. 단 뭐라고? 중복된 이미지로 있다는 유예만 하면 돼. 이거 내가 골랐지만 문제를 풀고 여기서 비슷한 거. 여기 실마리 골랐지. 여기 실마리 골랐지. 비교를 할 때 빨간 벌레 먹은 사과인데 빨간이 필요한지 여기서 벌레가 필요한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 또 읽을 거야 나 살짝. 분명 읽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 골라도 되니까 과감하게 고르면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디자인이와 행동 변화요. 어떤 거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한테 뭘 지금 요구를 하는 거냐면,
네가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 이걸 봤대. 이걸 진짜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신중하게, 빠르게. 근데 빠르게 골라야 돼. 뭐라고? 화살. 빠르게 골라야 돼. 이걸 골랐다고 답이 문제가 틀리는 게 아니야. 뭘 확인하기 위한, 자, 뭘 확인해야 되지? 그냥 초점만 고르는 거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 거, 여기는 파란색 거, 여기는 설계도, 여기는 뭐라고? 뭐, 블록들. 그래서 블록들을 했는데, 빨간 거 있고, 파란 거 있고, 보라색이 있네? 근데 여기 해설지에, 여기에, 설계도에 빨간 거, 파란 거, 보라색 필요하네? 그럼 여기 있네? 여기 들어가는구나.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맞춰보는 거야. 그치? 근데 블록이 하나인지 뭔지도 모르고 설계도만 다 봐. 다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문제에 보라색 찾으래. 퍼플. 근데 여기에 보라색이 있었어. 문제를 그랬더니. 그럼 빨리 보라색만 먼저 찾아도 되잖아. 왜? 내가 그랬잖아. 난이도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걸 빨리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쉬운 걸 빨리 풀고 중간 거를 빨리 풀어서 어려운 걸 네 방식대로 이걸 보고 또 보고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시간 안 모자라고 충분히 생각했다. 이거 틀리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찾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얼마큼 골랐어. 이것도 골랐고 이것도 골랐지만 이거는 좀 애매하지. 이거는 어떤 거 골라야 돼? 결과 이거는 자,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트리거. 자, 여기에서 뭐뭐야? 다시 해봐. 자, 이런 것처럼 선택지에서 네가 말을 했어. 고려, 행동, 또 뭐였지? 변화, 또 뭐지? 결과, 또 이런 거. 연결. 그러면 트리거를 보면서 이런 단어들, 그죠? 행동 디자인이든, 행동 디자인이랑 다, 그지? 행동 디자인인데, 행동 디자인과 트리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행동 디자인 트리거하고 여기다 단어를 5개를 쓰잖아? 그러면 이 트리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요. 바라보는 기점. 그게 추가 질문이야. 추가 질문을 했을 때, 추가 질문은 이론이.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할 때도 이게 필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추가 질문이라는 문제 유형이야, 이게. 그거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네가 5개를 딱딱 단어를 떠서 보면, 이 추가 질문을 했을 때에 보는 관점들을 비교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6변으로, 이 5개 말고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없어?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이걸 퍼펙트하게 5개를 다 이해한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읽고 내용이 이거니까 답이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추가 질문이 또 나오면 또 헤매.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가 의도하는 이론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선택지를 분석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문제에서 표지 말하기 전략이잖아. 그지?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이 쭈르륵 나오겠지. 그러면 중심화제를 하는 방법, 개념 말하는 방법, 비언어하는 방법,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순서를 얘기하는 방법, 청중에 뭐를 하는 방법, 그지? 이것도 순서, 여기 마무리고 여기 처음이잖아. 그러면 이게 발표를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에서 필요한 거. 그럼 서론에서 필요한 거, 본론에서 필요한 거, 결론에서 필요한 것들도 나오잖아. 그걸 이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애들이 급급해. 이 내용에서 이 내용하고, 이해했나? 내가 다 받아들였나? 그래, 이해했어. 안 늘어. 왜 안 느냐? 이거는 문제의 키가. 말하기 전략이야. 그 말하기 전략 5가지 얘기해봐. 하면 네가 이거 외웠던 거 얘기를 해야 돼. 그치? 근데 실제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수록 말하기 전략 이거 말고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지. 나중에 보면 네가 이거를 5개를 정리해놨어. 문제를 풀고 말하기 전략 한 다음에 개념, 비언어, 그러니까 매체, 발표 순서, 그리고 질문 이렇게, 그치? 이렇게 5개를 해놨어. 다른 문제를 풀었어. 그럼 6, 7, 8, 9, 10개면 끝나. 말하기 전략 발표. 완전히 끝나.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이 단어를 골라야겠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질문의 방식으로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질문의 방식에는 호기심 유발을 하고 질문의 방식으로 뭐를 했구나.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을 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1, 2, 3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51번. 선택지를 고른다는 의미는 선택지를 비교해서 이 근본 이론을 연구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를 고른다. 선택지 핵심어를 고른다는 것은 선택지 핵심어에는 다 그렇잖아. 국어를 봐봐. 국어 시험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1대1 비슷한 단어 빨리 찾기 게임인데 이 1대1 단어를 해줄 때 왜 이거랑 이거랑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국어 이론을 가르쳤어. 몇 년 동안. 그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야.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화법 나누고 장문 나누고 문법 나누고 비문학 나누고 문학 나누잖아. 문학 이론도 가르치고 화법 이론도 가르치잖아. 그럼 여기 말하기 이론 가르쳤잖아. 거기에 말하기 전략을 가르쳤잖아. 그걸 시험 문제를 낸 거거든. 이 선택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다 달라질지언정 여기 있는 이론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개념으로 공부하라는 건데 애들이 국어를 공부하면서 개념 따로 개념 공부 다 했어. 그래서 알겠대. 근데 해설은 그럼 이럴 때 도움이 되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풀 때는 그 생각 안 하는 거야. 물론 92점 맞으면 이 생각 충분히 다 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택지를 고르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선택지를 고를 때 그러면 유의해야 할 게 뭐냐? 이론도 있다는 거는 이해했지 이제. 야? 자, 선택지를 고르는데 이렇게 불분명하게 고르는 것보다 또렷하게 고르는 게 낫다는 것도 얘기했겠지. 자, 다음. 이렇게 고르다 보면 선택지를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다 보면 봐봐 여기는 행동 트리거 나오고 여기 물리 디자이너 이렇게 나오고 행동 디자인 나오고 여기 행동 디자인 물리 트리거 나오고 트리거 나오잖아. 그럼 트리거고 이거 디자인이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행동 디자인에서 물리 트리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비교했을 때 그러면 행동 디자인이든 물리 트리거든 그 트리거 안에서 발생되는 요소들 뭐가 있나 물어보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다 보면 이 앞에 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뒤에 걸 쭉 고르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 트리거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가 보다. 그 특징이 뭐구나. 근데 여기에서 추가 질문이니까 여기에 어떤 특징들이 있겠구나. 있고 빠진 걸 고르는 건가? 아니면 어떤 걸 설명을 불분명하게 했나? 그거를 고민한 다음에 읽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거를 선택지를 읽으면서 뭐라고 52번 선택지를 읽으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읽는 방법이에요. 제시문을 읽는 방법. 선택지를 단어를 고르면서 고민해야 되는 건 제시문을 읽는 방법. 이걸 비교형으로 읽어야 될까? 아니면 단락을 나눠서 핵심 파악형으로 읽어야 될까? 아니면 이거는 소설이니까 인물 분류형으로 읽어야 될까? 아니면 이건 시니까 문장을 나눈 다음에 핵심 서술로 흐름을 본 다음에 거기다가 내용의 찬반 형태로 이 대립되는 구조로 읽어줘야 될까? 아니면 이거는 발표니까 발표하는 서론 물론 결론을 나눠서 읽어야 될까? 아니면 이건 경제니까 이렇게 처음에 문제제기 두고 그래프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래프의 설명들은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놓은 다음에 결론부터 읽고 경제에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한 다음에 선택지를 골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달래별로 읽는 방법이 수학책 읽는 방법과 솔직히 수학 사습서 바이블이나 이런 거 읽는 방법과 국사 읽는 방법은 다르잖아. 아니 사회책 읽는 방법과 국어책 읽는 방법은 다르잖아. 국어 안에서도 소설과 비문학을 읽는 방법이 다르고 발표문하고 비문학은 또 읽는 방법이 또 다를 수 있거든.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이 국어 있고 수능은 읽기 시험이야. 저는 53번. 물량 갖고 와주세요. 잠깐만. 자, 잠깐 쉬었는데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게 맞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를 딱 하나 동그라미 다시 쳐요. 친 다음에 여기서 또 찾아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이걸 다시 가져가서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요? 요 핵심 단어를 쳐요. 여기도 쳐요. 그럼 연결하고 여기랑 어떻게 관계되나 연결해서
그러면 그 분포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읽어야 되는가. 이걸 푸는데 이거 중요한 거 딱딱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화살표로 연기하면 이 전체를 읽는데 이 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구나. 요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비교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거를 해보라고, 여기서. 왜 이거는 한번 푸는 거기 때문에 또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내용도 또 정확하게 알고.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다 말고 핵심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형광펜 치고 여기 형광펜 쳐서 나중에 볼펜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전체에서 이것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걸 흩어져 있는 거,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날린 이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 체크된 걸 보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해갖고 옛날에 한번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 체크를 애들한테 해보게 하니까 어떨 때는 요 부분만 읽고 그냥 요거만 보면 다 풀게 되는 것도 있고 문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뭐가 어렵냐면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의 문장에 있는 거를 여기에는 하나하나의 문장이 이게 전체로 흩어져 있어요.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다 읽고 이걸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몇 배로 걸리니까 애들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 쫓겨가지고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 난이도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찾기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빨리 찾기가 돼버렸어. 너도 이거 시간 제한 없이 계속 풀어가면 95점 나올까? 그잖아. 그러니까 그 95점 나오고 하나 틀리고 둘 틀린 건 네가 오해한 거야. 네 맘대로 생각해서. 근데 모르는 건 하나 있을까? 하나. 아마 그래 98점 나와야 돼. 시간 제한 없이 하면. 그 응이라고 자기도 그러잖아. 그럼 94점은 나와야 되는 거야. 시간이 쫓겨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이걸 막 빠르게 하든 말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서 이걸 찾아야 돼. 여기서. 최종으로 읽어서 네가 샤프로 찾아본 다음에 형광펜으로 쳐보고 이것도 샤프로 찾아본 다음에 형광펜으로 쳐고 그래서 연결해보라고. 문제 푸는 것보다 그게 더 트레이닝이 될지도 몰라. 왜? 내가 이걸 풀었는데 내가 이걸 잘 푸는지 못 푸는지 모르고 계속 푸는 거야,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선택지부터 하라고 했냐면 이 선택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 방법도 있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빠르게 보는 방식도 있어서 그 방식 중에 가장 적합한 걸 찾아서 고르려면 한 번쯤 해봐야 되잖아. 한쪽 팔만 쓴 거야, 어떻게 보면 운동할 때. 낯설어, 반대팔 쓰면. 나도 알아, 오른쪽으로 탁구 치다가 왼쪽 치다가 이상해. 근데, 오른쪽 치고,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왼쪽 치고, 필요한 거 한두 개만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시험을 보면서, 본인의 방법을 점검해서 반대 방법으로 확인해 본다는 의미도 있는 건데, 그 전보다는 발전했어요. 이렇게 쭉. 그 전에 네가 세계 한꺼번에 갖다 준 거하고 이거 봤을 때 이때보다는 체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대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체크 많이 하고 또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선택한 다음에 판단해서 답일지는 비교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르는 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봐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게 든다는 거예요. 그 영어 한번 들어보잖아. 객관식 찍는 방법. 선택지 하나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이 누적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 누적된 결과로 표출돼서 골라야 고른 걸 교정시키든지 하는데 그게 표시가 흐릿하고 그러면 이거 맞았다 그러면 이게 맞았다고 고른 건지 단어를 고른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냥. 그치. 전체 읽고 그치 뭉뚱그려서. 근데 실제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네가 뭉뚱그리면서 전체 보고 아니면 이 좀 어려운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별 에러가 없어. 이런 상태에서 너를 예를 들어서 비문학 수업을 해주고 뭘 수업을 해준다고 막 성적이 오르냐. 아니 여태까지 한 거고 들은 거고 한 번 본 거고 영상도 보고 선생님들도 수업도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충분하거든 기간이. 네 고3이라도 나 될 수 있다고 지금 받았거든. 근데 너 고3 아니거든.
내가 내 방법대로 해서 네가 따라하다가 나중에 안 하고 이거 내 방법대로 하면 네 방법하고 내 방법 짬뽕 돼갖고 조금만 더 되면 점검하는 이렇게 수학을 푸는 다음에 검산하지. 검산하는 것처럼 후루룩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가 그걸 정착돼서 그냥 하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이제 방법은 에러가 날 수 있는 거를 예상하면서 읽어나가면 앞으로 읽어도 더 체크하고 앞으로 읽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딱딱딱 되니까 더 정교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불편하면 나 이거 못하겠다고 새로 하겠다고 해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남으니까 걱정 안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체크해서 연결해보라고. 그 두세 개 정도만 골라서. 그지? 그리고 나 다시 또 자는. 자, 지금 뭐냐면 너한테 트레이닝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옆에서 한창에서 뭐 고를래 하면 너도 불편하잖아. 어?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이제 이 단어를 고르는데 이 단어를 고르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골라달라는 두 개를 고르든 하나를 고르든 그런 다음에 이 고른 거하고 이 선택지에는 이 문장에 이 단어하고 요 단어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해보라고. 그래서 선택지에다가 이 제시문에다가 이게 다 체크했어. 그러면 이런 거를 읽을 때는 이런 단어는 이 부분에 이런 단어는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려면 이거 내용을 읽을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이거를 읽어야 했었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뭘 찾으려고 하면서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